안녕하세요. 3월 27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많이 빠졌고요. 조금 전 끝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습니다. 전쟁이 종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끝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유가도 어제 또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미국 채금리도 어제 2% 이상 급등하고, 달러 상승, 그리고 원달러 환율 약세, 이런 어떤 전반적인 매크로 구조 자체가 악화되는 상황.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게 휴전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 이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얻어맞다가 때린 놈이 그만하자, 쉬자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자국민들에 대한 어떤 명분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이란은 지금 현재 이란의 지도부들은 끝장나는 거니까 쉽게 물러설 수도 없는 부분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전쟁을 빨리 좀 이제 마무리 짓고 싶은데 쉽게 엑시트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상황. 그리고 유럽 국가들, 프랑스도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주변 국가들한테 좀 이제 니들이 좀 개입해서 좀 마무리할 수 있게 좀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했던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가버리는 어떤 양상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다. 구조적으로 또 고금리 상태,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가 하락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었나요? 이런 부분들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불안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어제는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빠졌고,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어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인센토 세븐이라고 하는 주요 기술주들 다, 애플을 제외하고는 다 급락을 했고, 우리 시장은 어제 3%,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2% 정도 빠졌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한데요. 올해 들어서 2026년을 보면 우리 시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현재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 시장의 그 기본적인 상승 배경 자체는 대외적인 어떤 요인보다 대내적인 요인도 크죠. 물론 이제 AI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메가트렌드에 간접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들이 실제 나타났고,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저평가된 시장 하에 놓여 있다가 이제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했고, 또 특히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 2월 말 2월 말에 우리 시장에서 좀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격한 슈팅이 나타나면서 극단적인 어떤 지수의 상승에 대한 반작용이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촉발되면서 현재 조정하에 놓여 있는데, 전쟁은 사실 이제 거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스라엘인데 어쨌든 엑시트를 모색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색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전쟁의 끝자락. 근데 이제 여기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다 명분이 부족한 거예요. 트럼프도 내가 이겼다라고 본인은 말하지만 실제 전쟁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란도 졌습니다 하고 항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란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내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쉽게 엑시트 전쟁 끝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단정적으로 어떤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확정되지 않은 부분,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이 가중될 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딱 그런 시장이다.
거기다가 전쟁을 인해서 촉발됐던 유가 상승, 그로 인한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원자재 상승,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매크로 변수들, 그리고 결국 종국에서는 그게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던 부분들이 딜레이 돼 버리는 거죠. 오히려 금리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더 확장되면서 시장이 시장 참여자들 기대감도 사라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아이고 무서우니까 빨리 일단은 현금부터 확보해 놓자라고 하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성된 거죠. 결국은 트럼프 아저씨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 해결되어 가는 수순인데, 이게 완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 시장은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너무 극단적인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 시장에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이 어제 여객시장에서 1,508원으로 끝났죠. 며칠 전에 1,516원까지 갔다가 좀 밀리는 척했죠. 1,48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1,500원대 올라오는 이 상황 하에서 외국인들이 안 팔 수가 있나요? 외국인들은 안 팔 수가 없죠. 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팔면 국내기관들이 따라 팔겠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47조 원을 현재 순매도했습니다. 47조 원을. 47조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1조를 순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은 8조를 순매수했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어떠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2조 1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대조를 이루죠. 국내 기관은 12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11조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였던 패턴과는 완전 정반대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은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매수를 하고 있죠. 국내 기관은 어떤가요? 국내 기관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 비중을 강도 높게 높이고 있고, 근데 개인들은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매도를 하고 코스피는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47조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를 보면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 얼마를 순매수했느냐, 숫자로 볼까요? 얼마를 순매수했냐면 약 36조.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23조 원, 그리고 하이닉스를 9조 8조, 9조 8천억, 9조 8조래.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해도 얼마가 되나요? 32조 정도 되죠. 32조에 현대차 75조 순매수했으니까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종목들의 순매수 금액이 40조가 넘죠. 그죠? 거의 40조 가까이, 40조 정도. 그런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47조를 순매도했다. 근데 개인들이 시가총액 1위, 3위 종목들 순매수 금액이 40조에 해당된다. 그런데 개인들은 전체 시장에서 순매수 금액은 31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면 얼마를 팔았느냐. 47조를, 아까 시장 전체에 47조를 팔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32조를 팔았고요. 하이닉스를 14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74조를 팔았죠. 그러니까 이 세 종목만 해도 40조, 50조가 넘어요. 52조, 55조 정도 되겠네요. 세 종목만 해도 50조가 넘는데 시장 전체의 매도는 47조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순매도 금액이 47조가 넘어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외형적으로 실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 세 종목이 전체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보다 많다. 그러면 이 세 종목을 제외하면 어떻습니까? 세 종목을 제외하면 외국인들은 실제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2조 1천억 매수를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구분해서 매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현상들이고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늘 코스닥 시장의 매수 주체는 누구였냐면 그냥 개인이었었어요. 개인들. 물론 이 부분에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꼭 어디로 갑니까? 또 코스피로 가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전부 다 코스피로 가버리니까 코스닥은 결국 개인들만의 시장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순매수를 다행해온 것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보면 그냥 개인들만 매수했잖아요. 국내 기관은 계속 팔고 코스닥 시장의 최고의 매도 세력은 국내 기관이었는데 왜 국내 기관이 이렇게 지속적인 매도를 했냐. 공모주 청약, 그러니까 신규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신규 상장하면 기관들이 공모주 청약, 기관의 지위적인 우위를 통해서 다 휩쓸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IPO 이전에 가지고 있던 VC들이 갖고 있던 매물들 상장하면 다 팔아버리죠. 공모주 청약 받은 것들 그냥 냅다 다 팔아버리죠. 그게 누적화되면서 국내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최고의 매도 주체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인다. 시장은 불안해요. 전쟁은 거의 막바지 같은데, 그리고 시장도 전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 한 달 돼 가잖아요. 제가 3월 4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한 달 이상 간다. 한 달 정도 간다.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되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 3월 3일, 3월 4일 사상 최고의 폭락, 3월 5일 사상 최대 반등 상승이죠. 그런 이후에도 하루에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6%씩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2%, 3%대로 줄어들었는데 코스피 지수 2%, 3%대는 사실 이번 달 들어서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났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등락률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 점차 그나마 변동성이 줄어들다가 지금 막바지 와서 다시 좀 하락의 속도가 좀 불거지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증폭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외국인들 매매를 봤는데 외국인들 매매를 보니까 실제로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47조를 순매도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가총액 1위, 3위 종목들만 매도를 했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시가총액 1위, 3위 종목들을 순매수했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뭐란 얘기예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매도란 얘기예요. 시가총액 1위, 3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매도란 얘기가 되죠. 코스닥 시장은 어때요? 코스닥 시장은 더 하죠. 코스닥 시장은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11조를 현재 순매도를 한 상태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했을까요? 매수를 안 하죠. 거의 대부분 매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 제가 그동안 계속 시장은 조정이지만 시가총액 중형주 중심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제일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이고 제일 많은 매매자들이 참여하는 종목이니까 시선은 그쪽에 집중돼 있고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 외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인들은 일방적인 매도다. 물론 이제 막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매매자들은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미 이쪽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실제로. 반면에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간. 왜 줄였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나빠서 줄였을까요? 이제 이게 우리 일반인들과 펀드, 그러니까 운영 자금의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비중을 예를 들면 1,000억짜리라고 쳐요. 1,000억짜리에 삼성전자를 10%를 편입해요. 100억치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자꾸 올라가요. 그 평가 금액이 110억, 120억, 150억, 지금 2배 정도 올랐으니까, 2배 이상 올랐으니까 200억 됐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전체 금액 1,000억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이 자꾸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비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파는 거예요. 전체 운영 자금에서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을 적절하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형태의 비중만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만큼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우리 개인들이 주식 사서 올라가면 좋고, 팔고 내려가면 좋고, 샀는데 빠지면 무섭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중적인 비중 관리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그 상승분만큼 늘어난 비중들을 적절하게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그게 삼성전자를 팔고 현대차를 팔고 하이닉스를 팔면서 한국 시장을 판 걸로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국 시장을 판 게 아니라 비중 관리 차원에서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들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이들 종목들의 비중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전체 비중을 맞춰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개인들이 거기다 몰빵을 해버린다는 거죠. 개인들이 몰빵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자금들이 옮겨갈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의 상대적인 수급 요인이 불안해지죠.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시장에서 어떤 외생 변수가 발생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초대형주들은 변동성이 작으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옮겨가면 시장의 급락을 맞이하는 어떤 그 구간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해줘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덜 빠지죠.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도망가서 이동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나머지 종목들을 정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은 떨어지고 낮아지고 실제 잘 빠지지도 않죠. 그런데 반면에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종목들은 급락하게 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죠. 근데 최근의 시장은 어떤 현상이냐? 최근의 시장은 개인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여타 중소형주들을 계속 처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빠지나요? 잘 안 빠져요. 자,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2월 말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괴리가 실제로 많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한다기보다 실제 시장의 지수, 코스피 지수가 6,300포인트 갈 때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역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체감 지수는 4,500포인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 급락하고 지금 현재 조정이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에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에 올인하고 있으면 올인하는 과정에서 종목들을 정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소위 말해서 그냥 작살이 나요. 작살이 나는데 최근 3월달 보면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훨씬 더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쪽을 매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개인들이 매도하는 거를 아주 좋은 가격에 그냥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시장이. 하루 급하게 올리면 그 다음날 바로 반납하고 오늘 막 상한가 갔다가 그저께 통신 장비들 막 거의 20%씩 올랐다가 어제 10몇 %씩 빠져버리잖아요. 좋다고 따라갔다가 내일 또 올라가겠지 싶어 따라가니까 그 다음날 바로 때려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소위 말해서 멘붕이 빠지죠. 그러니까 또 쫓아가면서 또 팔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에 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유가가 또 뭐 트럼프 발언 한마디에 유가가 급락했다가 또 이란에서 뭘 한 번 하면 또 급등했다가 네타냐후가 또 한 번 미친 짓 하면 또 급등하고 또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 또 급락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전쟁은 끝나가고 있는데 헤지 펀드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레버리지를 이빠이 써서 매매하는 그들은 아주 작은 포인트에도 이익과 손실의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미세한 요인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게 그들의 플레이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뭐 길게 보지도 않죠, 헤지 펀드들은. 레버리지를 20배씩 쓰는데 어떻게 길게 봐요? 그러니까 짧은 아주 작은 요인들, 뭐 작은 이슈들, 작은 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규모가 크잖아요. 크니까 시장이 거기에서 좌지우지되는 현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그 현상들로 또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대중들은 거기에 또 반응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고 또 막 흥분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 어떨까요? 오늘 아침 또 시장 개장하자마자 작살나겠죠.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닐까요? 어제 미국 시장 뭐 나스닥 2% 이상 빠졌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빠졌고 웬만한 기술주들 급락했고 비트코인도 급락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제가 바라는 바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않아도 돼. 빠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만 유지해주면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저께 그랬고 어제 오전까지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 오후에 삼성전자 오전 11시 정도부터 삼성전자가 막 5%씩 빠져버리죠. 갑자기가 아니죠. 삼성전자 5%, 하이닉스 6% 이상 빠져버리니까 시장이 적절하게 움직이던 시장이 어떻습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급하게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또 삼성전자 더 사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삼성은 미친 듯이 사는 거지. 그럼 삼성전자를 살려면 돈이 무한대로 있나요? 돈은 무한대로 없잖아요. 돈이 무한대로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주식을 팔아야지. 어제도 보면 삼성전자 어제 개인이 1,000만 주를 샀어요. 개인이 1,000만 주를 샀어요. 1,000만 주를.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개인이 1억 3천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들은 1억 7천만 주를 팔았고 국내 기관은 160만 주를 팔았어요. 어제 하루에만 1,000만 주를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샀으니까 다른 주식들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되는 거지 뭐. 하이닉스 볼까요? 어제 하이닉스도 100만 주, 110만 주 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개인들을 보면 이거는 한 달 치고 한 달이 아니고 1월 달부터고요. 어제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1조 9천억, 2조 원 가까이 순매수, 하이닉스를 1조 1천억, 두 종목만 해도 3조 원을 순매수했죠. 그러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3조 원. 이 3조 원 순매수한 게 여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3조 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팔았다는 얘기지. 자, 순매수 1위가 1조 9천억, 2위가 1조 1천억. 그 두 개 합쳐서 3조인데 나머지 3위 종목들 어떻습니까? 갑자기 단위가 뚝 떨어져요. 단위가 뚝. 반면에 매도는 어떤가요? 매도는. 그냥 대부분 그냥 절대 다수의 종목들을 매도했다. 특정 한두 종목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는 그렇게 개인들이 많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더라. 시장이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이 계속해서 가해지는 양상들을 보여지는데 전쟁은 그게 끝자락이에요. 어떻게 좀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을까를 서로가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서로가. 다만 이제 이스라엘의 목적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란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을 네타냐후가 갖고 있는데 정말 악당 중에 그런 악당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은 불안정한 요소가 불거지고 있고 우리 시장은 오늘도 아침에 타격을 받겠지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무섭잖아요. 또 막판에 왜 어제도 막판에 막 급하게 밀렸는 게 왜 급하게 밀리냐면 기대를 이제는 끝나가겠지. 이제는 끝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반대 매매도 엄청나게 나갔고 사면 물리고 쫓아가면 터지고 그죠? 쫓아가면 터지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끝나가겠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휴전하겠다. 한 달 동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니까 반대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반대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 극단적인 생각들을 취하게 되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겪게 되냐면 항상 그 시장의 막판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여러분들 주식 사면 주가 빠지면 안 좋잖아요.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무섭잖아요. 아, 손해본 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본전되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회복이 딜레이가 되고 시간이 길어지고 좀 올라오는 차가 밀려버리고 올라오는 차가 밀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아,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가 올라오길 기다리는데 그때부터는 잘 안 올라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하는 생각이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오면 밀리고 올라오면 밀리는데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구나. 올라오면 팔았어야 되네. 이제 올라오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올라와요. 잘. 그러다가 거기서 한번 충격을 받아서 주가가 한 번 더 축 밀려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하냐면 올라오면 팔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 손해봤으니까 요거 회복하면 팔아야지가 아니라 손해본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얼마만큼 더 손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앞으로 얼마만큼 더 손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후장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기에 동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0%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힘들더라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전쟁은 어차피 끝자락이고요. 어쨌든 아름다운 퇴장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오만 소위 말하는 야부리를 부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현상들이 아니라 실제 수면 아래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협상들을 하거든요. 수면 아래에서.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또 드러나게 될 것이고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 손해볼 짓 하나요? 아무튼 지금은 트럼프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신승리를 통한 어떤 자기 혼자만의 정신승리를 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퇴장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거의 막바지다. 유가도 어제 뭐 좀 불안해졌지만 최근에 100달러 넘어갔다가도 어제는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 요 구간을 잘 슬기롭게 지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이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아무튼 어려운 구간이지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오늘 얘기가 좀 앞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 완전히 바뀌는 구조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 과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고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시장 내 분위기가 좀 안정되면 시장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오늘 아침 시장 작살날 텐데 아침에 작살나겠죠.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 그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미 오고 있는 중인데 그걸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뭐가? 외생 변수들이 그리고 주가 출렁임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근데 우리는 그 수면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장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 내일 주말이잖아요. 뭐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인데 어제 미국 시장 빠지고 오늘 하루 종일 안 좋겠죠. 각오하고 하루 버티시죠. 수고하십시오.